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엠파트너스 이승재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미 변호사입니다. 요즘 마약 관련 뉴스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올해 적발된 마약사범의 수가 이미 5,000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비해 30%나 늘어난 것입니다. 마약 청정국이란 말은 이제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마약이 사회 전반에 침투되면서 마약을 바라보는 법원의 시각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마약 투약 사건의 경우에 경찰 조사에서 주의할 점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돼서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됐다면 어떤 점을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은 호기심에 접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중 지인이 권유하여 큰 생각 없이 마약을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지속적인 투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매우 높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것이 모발 검사와 간이 시약 검사인 소변 검사입니다. 피의자들 사이에서는 모발에 탈 염색해서 마약이 검출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사기관에서도 손톱, 음모, 다리털, 눈썹 등에 대해서도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이후 투약 및 매매 경위뿐만 아니라 판매상 및 알선책에 대한 정보 등에 관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조사를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함께 투약한 사람은 없는지, 있다면 몇 명 정도와 함께 투약하였는지, 누가 어떠한 경로로 마약을 구매한 것인지, 투약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매우 디테일하게 조사가 되며 이 과정에서 투약 혐의 외에 여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범죄 사건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일정한 감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즉 범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경우라면 감형을 해주는 것인데요. 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기에 섣불리 수사에 협조하곤 합니다. 그러나 수사에 협조했다고 해서 바로 감형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마약 관련 경찰 조사의 경우에 생각보다 조사 과정이 빡빡하게 진행되는데 수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한 혐의보다 과도하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제로는 투약 기간도 짧고 투약 횟수도 적은데 수사기관에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수사기관이 여러 차례 많은 양을 투약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 이에 맞다고 응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형을 받기 위해 공범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을 검거하는 데 필요한 주요 단서를 제공하는 정보가 아니라면 양형 요소로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감형을 목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지에 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여 전략을 구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약 투약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마약 사건에 특화된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재판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